네, 이번 그 강의는 그 조선의 귀화한 외국이라는 그 주제로 오늘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에는 상당히 많은 이런 귀화한 외국인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그 전 고려 그리고 또 그 전 삼국시대 때부터 이 한반도에는 이 북방에서 내려온 이러한 많은 그 외국인들이 그 들어와서 그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 전쟁이나 또는 그 자연재해 그리고 이 자발적인 그리고 또 이 국가적인 정책 등에 의해서 많은 이런 그 한반도 고유의 이런 그런 그 민족 이외에 여러 그 인종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이 한반도로 이동했던 것이었죠. 2007년인가 그 출판된 그 우리 그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라는 그런 책자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씨의 한 46%가 귀화한 사람들의 성씨이고 이 전체 우리 그 나라 인구의 한 20% 정도가 이미 귀화했거나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한 20% 정도에 돼서 그 후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우리 가 말하는 우리 민족 말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동화돼서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제 한반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더욱더 많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해서 들어오기도 했었지만은 이 고려 때 특히 더 많은 그런 이제 이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귀화하는 것을 되게 이제 환영했고 또 이 귀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이게 국방력 그리고 농업 생산력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환대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네, 고려 때 귀화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려 때 귀화했던 리롱뜨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려 때 고종 때 이게 귀화한 사람인데 그 당시 베트남은 안남국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안남국에 있었던 리롱뜨엉은 누구였냐면은 리시 왕조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시 왕조의 왕자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황해도 옹진에 정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황해도 옹진 그 당시에 화산이라고 불리었던 곳에 화산군으로 봉해지고 또 화산 이씨라는 사성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정착을 했던 것이었죠.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화산 이씨 이용상은 베트남인으로서 리롱뜨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안남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책봉을 받아서 국왕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리시 왕조에서 중국에서 책봉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국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베트남 전에 안남국을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이러한 왕조였었는데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아주 강력해지면서 진씨 가문이 이 리씨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진씨 가문이 이제 진씨들이 왕조를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종이라고 안남국 8대 임금이었었는데 해종의 딸 소송 공주와 그리고 진씨 가문의 아들을 혼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로 해종의 왕위를 자기의 딸에게 소송 공주에게 양위를 시키고
또 그 소송 공주는 다시 또 그 진씨 남편에게 또 그 강제 양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씨 가문들이 자연스럽게 왕조를 이렇게 이제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해종의 그 왕실 사람들, 즉 리씨 왕조를 이제 숙청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롱 뜨옹도 그 죽음을 닥치는 것을 이제 그 예상하고 탈출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롱 뜨옹과 그 리씨 왕실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일행들이 송나라를 거쳐서 고려 땅 황해도 옹진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착하고 나서 이들이 이런 그 당시 황해도 앞바다에 그 외적들이 와가지고 고려 주민들을 납치해 가고 어선들도 그 강제로 이제 그 납치해 가는데 그때 바로 이 일행들이 외적들을 물리치고 고려 주민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고종 40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화산 이씨라는 그 성을 사성 그 내려주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고종 한 40년인가요? 그때쯤 또 몽골들이 그 쳐들어왔을 때 또 이 그 고려와 함께 몽골을 이제 물리치는 그러한 그 업적들을 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을 그 인정해 줘가지고 고종이 그 이용상에게 이렇게 그 옹진 지방의 약 그 화산 그 30리 인근 지역과 또 시급 2,000호를 이렇게 제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세금들을 그들이 바꿔서 그 이용상의 가문들이 그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특별한 인물이 이렇게 이제 그 황해도에 들어와서 고려 때 이렇게 또 살았던 이러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화산 이씨들은 아직도 지금도 그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사진은 그 덴도 역사 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그 기념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1995년에 그 베트남을 처음 방문한 그 화산 이씨 그 26대선 이창근 그 현 베트남 관광대사라고 합니다. 그 맨 오른쪽에 있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두 분은 공산당 간부라고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자기네 먼 아주 오래전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와줬다고 그래가지고, 환대를 그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역사 박물관에도 그 사진을 붙였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상호 서로 간에 이렇게 왕래가 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산 이씨들 후손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고려 때도 많은 이러한 그 귀화인들과 또는 그 표류하다가 그 고려 땅에 그 도착해가지고 이제 정착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특히 고려 말 정도에는 우리가 그 몽골의 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렬한 때서부터 한 30년을 그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많은 이러한 이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원나라이죠. 그 원나라 이 사람들이 그 우리 고려 말에 그 충렬왕 비인 뭐 제국대장 공주를 따라서 온 시종인들, 그리고 뭐 통역사, 사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공민왕의 그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 또 그 공주를 따라서 원나라에서 그 많은 또 이 통역관 사신들, 그리고 그 시종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고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하면서 이 조선 초까지도 여기에서 그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이제 그 멸망하고 그 명나라가 건국됐을 때도 그때도 이미 그 고려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그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귀화해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말 선초에도 보면은 이 설장수라는 인물은 문신이었는데 이 신장 지역의 그 위구르인이었습니다. 그 위구르인이 이 문신으로서 태조 그 이성계와 함께 그 문신으로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그 사성을 받고, 그러니까 성을 내려받고서 그 경주, 그 설시의 치주가 또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에 그 정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 실록에도 보면 아주 많은 이러한 그 귀화한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그 있습니다. 이 실록에 그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 한번 기사를 보면요. 회회 사문 그 도로가 처자를 데리고 함께 와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니 임금이 명하여 집을 주어서 살게 하였다라고 이 태종실록에 그 기사가 그 있습니다. 그 회회라는 것은 그 이슬람 교도인을 그 회회인이라고 한자로 저렇게 써서 그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문 도로가 그러니까 사문은 이제 승려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는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이제 그렇게 이제 불러 썼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도인이 그 처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여기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 집을 주고서 살게 했다라는 이러한 기록도 그 실록에 그 태종 그 조선 초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인이 이렇게 우리 이 조선 땅에도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도 그 있었던 것이었죠.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세종의 즉위식에 또 이슬람 교인이 참석했던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세종실록에 그 나와 있는 건데요. 또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서 경복궁에 나아가 신앙의 직위를 전하게 하였다. 진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아가게 하였다. 그러면서 경시 오후 한 4시 반에서 5시 반 정도 그때 이제 종실과 문무백관이 이제 조복으로 경복궁 뜰에서 반열과 서차대로 늘어섰다. 그리고 성균관 학생과 회회 노인과 승도들도 모두 참여하였다. 이렇게 그 세종의 즉위식에 우리 그 문무백관과 종실뿐만 아니라 이 성균관 그 학생들 그리고 회회 노인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의 그 나이 든 성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승도 우리 그 불교 그 승려들도 모두 참여해가지고 직위에서 이제 세종을 경축드리는 이러한 장면들도 이렇게 묘사가 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초에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즉위식이 아주 그 특별한 그 이러한 행사에도 이슬람 교도인이 참여를 해서 경축을 그 드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 초에 이렇게 이슬람인들이 고려 말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조선 초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조선 초에 즉 그 태조 때부터 이 세종 때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외국인들을 환대했고 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고 또 이 조선 초에는 이슬람 교인의 고유 풍습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아주 인정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초에는 아주 자유스럽게 여기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 성직자들 그러니까 아마 아라비아 반도나 또는 페르시아 그리고 신장 위구르 이런 데에서 종교를 가졌던 인물들이겠죠. 이러한 인물들이 계속 오랫동안 세종 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살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옷들도 그들의 고유 풍습대로 인정해주고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자기들 고유의 어떤 문화를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착하지를 제대로 동화되지를 못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우리 조선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혼인도 어려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세종 때 이 예조에서 이렇게 막 청을 이제 세종에게 또 올리기도 합니다. 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회회인들이 자기들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조선에 있는 여성들과 결혼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그들을 봤을 때도 우리의 족속이 아니다라고 해서 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회인들을 앞으로는 우리의 풍습대로 조선 옷을 입게 하고 또 그들이 하는 고유의 풍습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지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세교정에게 주청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 즉위식이나 특별한 왕이 이렇게 사냥을 가거나 또 어디에 무슨 커다란 경축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풍습대로 이 경축을 드리는 그런 예식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예식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그것을 허해서 그 뒤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록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조선에 동화된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또 태조실록에 또 이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이 섬나 곡국에서 신하대, 그러니까 관직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하대 장사도동 20인을 보내어 소목 1천군, 속향 1천군과 토인 2명을 바치니 임금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대궐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섬나곡국은 현 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나라의 한 왕국에서 거기에서 신하가들이 그리고 20인이 이제 이 태조 때 조선에 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태조가 거기에 있는 토인, 그러니까 원주민인지 흑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태국인 원주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2명을 바쳤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시위직을 이제 맡겼던 것이었죠. 이렇게 태조 때부터 이 태국에서는 이 세종 때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신들이 무역을 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왔는데 또 태조 또 한 5년인가요? 그때 또 한 번 태국에서 섬나 곡국에서 많은 이러한 그들의 이제 무역품들을 싣고서 이 조선에 오게 됐는데 또 이 외적들이 군산 앞바다에서 외적들이 이 배를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영인가요? 사람은 이제 무사히 도망쳐서 조선 땅을 밟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거의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되고 약 40여 명 정도가 이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외구들이 그 당시에는 서해에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많은 무역을 하러 오는 이러한 배들을 납치해가고 이런 물건들을 약탈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종 때까지는 태국과도 이렇게 무역 하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조선을 땅을 밟았던 이러한 기록들이 또 실록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의 자바에 있는 이런 조화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또 우리 조선에 오게 됩니다. 이 태종 때의 기록을 보면은 이 조화국에서도 자바에서 온 이러한 사신들과 아주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이제 이 조선에 또 이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외적들이, 외구들이죠. 그때 당시는 외인들이 또 이 해적들이 이렇게 이제 배를 빼서 이렇게 가고 또 많은 물건들을 이제 약탈해 가고 그래서 여기에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이제 일본에 억류되어 있다가 또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탈출해 가지고 이 조선땅에서 망명되어 있고 이러한 기록들이 이 조선 초에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명나라나 유구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에서도 이 조선을 이렇게 이제 방문했던 이러한 기록들이 있고 또 이제 돌아간 인물들과 또 여기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던 이러한 귀화한 사람들이 이렇게 실록에 조선 초부터 나와 이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주 오래전 때부터 삼국시대 고려 때부터 그리고 조선 초까지 이렇게 이제 많은 귀화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은 이러한 그 귀화를 했던 그 족은 바로 여진족이었습니다. 이 여진족들이 바로 귀화인들 중에서 아주 그 다수를 차지했고요. 이 여진족은 우리 그 조선과 이 지금의 중국 두만강 압록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우리 함경북도 평안도 그리고 이 만주 이런 데까지 그 뭐 말갈조 여진족 이런 사람들 이 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국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족들이 이미 우리 조선에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정착해서 그 살고 있었죠. 또 이 여진족 중에서는 그 태조 이성계가 이 조선을 건국할 때 그의 오른팔이었던 이지란도 그 여진족의 그 사람 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진족들은 이미 그 태조 이성계가 이미 함경북도에서 거기에서 그 정착해서 살면서 많은 그 여진족들에게 어떤 그런 그 인정을 받는 이러한 그 당시에 그쪽 세에서 고려 말의 호족 그 세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진족의 추장이나 또 여진족들이 많이 그 태조 이성계를 섬기기도 했고 또 그를 따라서 이렇게 많이 또 그 넘어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종 때 우리가 잘 들었던 사군 육진이죠. 그러니까 고려 말까지의 국경선은 지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점선에 되어 있는 평안도 함경도 아래 지방이고요. 그 윗부분은 이제는 그 당시 여진족의 이러한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종 때 우리가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그 땅들을 우리가 다시 차지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많은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더 아래로 남하도 했지만 거기에 있던 여진족들을 다 그 조선의 이제 그 백성으로서 이제 삼게 됐던 것이 바로 세종 때 사군 육진을 우리가 이제 개척하면서 또 많은 이런 여진족들이 우리 조선의 백성이 이제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진족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진족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에 특히 아주 많은 다수를 차지했었고요. 귀화인들 중에서 또 이들에게는 아주 많은 특별한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여진족들에게는 특히 오면은 혼인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이제 시위직, 궁궐을 수비하거나 왕 곁에서 왕을 지키는 이런 시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말, 노비, 집 아주 그러한 혜택들이 아주 상당히 후하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여진족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려오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세금까지도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 한 3년 그리고 유역은 한 10년 그러니까 이 뭐 군역이나 아니면 부역 같은 노동력을 세금 대신 노동력으로 이제 10년 동안을 면제를 시켜준 거죠. 그리고 초기 정착금으로 또 후하게 이제 주고요. 막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정말 인원들이 여진족들이 우리 조선의 남하를 또 하기도 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아주 후한 대우를 여진족들에게는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혼인도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취해졌죠. 세종 때 같은 경우는 시위직에 있는 어떤 여진족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름을 지명해 가면서 그들을 누구누구를 혼인을 시켜라. 뭐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신하들이 세종에게 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제 또 여진족들에게는 또 이렇게 조선 여성들이 잘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지 우리 양인들과 그리고 이 여성 노비들 중에서 양인과 노비가 결혼해서 낳은 딸을 우리 여진족들과 혼사를 성사시키는 이렇게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딸이 그 여진 쪽과 결혼하게 되면은 양인으로 이제 그 신분을 이제 올려주는 거죠. 이러한 정책들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여진족들과 아주 그 활발하게 이제 결혼을 이제 시켜주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 여진족에서 또 이렇게 추장 정도 되고 특별하게 이렇게 뭐 그들 세계에서 학자나 우두머리 이제 급인 이러한 그 사람들에는 그의 그 아들들을 이제 한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아들들을 한양에 데리고 와가지고 시위직이나 또는 그 높은 별수들을 주어서 한양에 이제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여진족들은 또 더 환영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조선의 그 당시에 그 문명 국가였고 선진 문물을 이제 갖고 있는 이러한 조선의 자기들의 자식들 인재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배워서 뭐 거의 유학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인재로 돼가지고 다시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또 한편 우리 그 조선 그 조정에서는 또 여진족의 그런 추장들의 그 자식들을 한양에 데리고 오니까 그 유사시에 이렇게 이제 그 볼모로 또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또 이런 그 자제들이 여진족의 추장에 높은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 또 이 한양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나 또는 이런 그 일반 여진족들도 들어와서 혼인까지 시켜주고 어떤 그 초기 정착금도 주고 뭐 집도 주고 의복도 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싫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선에서 받아들여서 어떤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인구를 증가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이 어촌에 또 아주 수만 명의 귀화한 중국인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일기를 보면은 광해군 일기에 1년 때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 귀화한 이러한 그 중국인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표로 하다가 또 이제 정착도 했고 또 귀화한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광해군 때 이제이니까 뭐 이렇게 뭐 명나라 뭐 이러한 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 후금, 뭐 청나라 막 이런 그 이제 넘어가는 막 그런 막 시기였을 때 어수선했을 때 이러한 그 중국인들이 이미 우리 그 호소 지방, 뭐 호남 지방, 그 경기 이러한 해안가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실록에 보면 이렇게 또 기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이미 어촌에 이렇게 정착해서 중국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귀화해가지고 이렇게 막 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또 이 농사도 짓고 하면서 그들만의 이렇게 이제 어촌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 숙종 때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이런 그 숙종실록에는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그 중국인들이 이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산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광해군부터 숙종 때까지 100년이 이제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막 몇백 년이 이미 그 향화인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향화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신역도 제공하지 않고 이제 부역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제는 이 조선인으로서 이제 취급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인들, 이 청나라 이 사람들이 이제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수군에 귀속시키고, 또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육군에 귀속시키면은 이 수만 명의 우리가 병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이런 기사가 숙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이런 명나라 때, 뭐 청나라 때 이렇게 중국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들어왔거나 귀화했거나 표류해서 정착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 실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진족들 그리고 중국인들 뭐 이렇게 많은 그 귀화인들이 있었지만 외인은 그 조선 초기에는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외인 중에서 이제 또 뭐 평무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조가 그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들 족속은 그 시위직에 많지 않아 가지고 내가 조금 한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좀 서습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뜻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정착해서 살겠다고 하니 내가 너를 특별하게 이제 대하겠다. 그러니까 사복시에 귀속해서 우리 그 조선의 예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라 하면서 뭐 그 안장에 있는 말을 이렇게 이제 그 주기도 하고요. 주택을 제공하고 뭐 이러한 또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귀화한 이러한 그 외인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초기 이 기사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귀화인과 이 조선 처녀들의 혼인을 이렇게 이제 장려해가지고 이 조선에서 이제 살게 해주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귀화인들이 빨리 이 조선에서 이 동화돼서 정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떠돌이처럼 사는 것은 사회적 불안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또 우리의 조선의 백성들과 귀화인이 위화감을 느끼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혼인을 시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 이야기했던 세종 때 특별하게 시위직에서 혼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귀화인들을 혼사를 서둘러서 시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양인과 노비와 결혼해서 그에서 낳은 딸을 또 이제 결혼시키고 그의 딸을 노비가 아닌 양인으로 신분을 이제 승격하는 이러한 정책도 취하고 이러한 일들의 귀화인들을 이제 조선에 빨리빨리 정착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혼인을 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아주 엄청난 혜택들을 주었던 것이었죠. 특히 뭐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인물들이 귀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막 노비를 이제 제공도 하죠. 노비도 제공하고 또 귀화인들 중에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면은 어렵게 사는 귀화인들을 이제 다시 이제 식량을 보내주고 또 이 귀화인 중에서 이제 또 세종 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을지라고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던 귀화인이었는데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에게 이제 보살펴 주도록 이렇게 특별한 이제 명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에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주고 식량도 마련해 주라고 또 세종이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기에는 이 귀화인들에게는 이 조선에 사는 백성보다 더욱더 엄청난 혜택이 이제 받았던 것이었죠. 뭐 세금, 뭐 그리고 이렇게 부역, 군역,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생활이 어려운 또 사후에도 그들의 가족까지 책임져 주는 이렇게 이제 아주 귀하게 대우를 했던 것이 조선 전기 때까지 귀화인들에게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화인들에게는 이러한 특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귀화인들, 특히 우리의 국경선과 가까이 살고 있었던 이런 여진족들의 이
쪽 이러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그 지금으로 말하면 출입국 심사라고 할까요? 이러한 심사가 이제는 좀 더 아주 그 강하게 이렇게 이제 그 심사도 그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그들이 들어와서 특별한 어떤 그 공을 세우거나 또 그 일들을 했지만은 그 나중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불황자들 이러한 아주 많은 이 여진족들이 그 들어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귀화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필요한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한양으로 올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쪽 지역에서 조선의 땅에서 그 살도록 이렇게 그 하기도 그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그 특전이 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도 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그 귀화를 해서 이렇게 벼슬도 주고요. 또 이 귀화인들 중에서는 이 어떤 그 추장의 그 자식이거나 아니면은 귀화한 인물이 조금 더 그 어떤 학자거나 막 이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높은 관직도 이제 주게 되는데 어떠한 인물은 그 시위직에서 그 종사품까지 이런 벼슬을 그 받기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도울치인가요? 이러한 그 인물은 그 종사품이랑 관직까지 받게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도망을 가가지고 그 본국으로 이제 그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에서 이제 그를 규탄하면서 그의 가족들은 모두 천민으로 그냥 만들어 그 버립니다. 뭐 이러한 일도 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인물은 또 도망치려다가 잡혀가지고 외인의 그 변절하는 그 또 인물은 도망치려다가 잡혀가지고 의금부에서 추국당하는 이러한 또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불만인 사람들 뭐 직위도 불만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살기도 좀 막막하고 뭐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또 불만이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본국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사례들이 또 실록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그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어떤 인물은 전라도 그 임실에 그 가호화라는 또 그 귀화인은 자기가 그 임실에서 살 줄은 몰랐다. 내가 65세인데 여기서 저에게 내려준 전지를 받았어도 그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다. 나의 어린 아들도 이렇게 그 약하고 내 아내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해서 거의 뭐 이제 여기에서 살면 나는 이제 뭐 낙이 없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임실에 있는 이런 그 수령에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정에까지 이제 보고가 올라왔던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줄은 그 모르고 여기에 와서 있지만 나는 한양에 올라가서 이 상감이 있는 한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가상하다라고 하면서 이 한양에서 또 직업도 받고 또 살게 해준 이러한 그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그 귀화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과 아주 많은 이러한 혜택들을 주었던 때가 바로 이제 조선 초기 그리고 이제 전기 때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러한 귀화인들이 있었고요. 또 임진왜란 때 기사에 보면은 1만 명이 투항한 외병들이라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항복했다는 것이죠. 귀화가 아니라 항복했던 외병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록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외인은 일본에서 꺼리는 점은
그 항복한 외인이다. 그 숫자가 이미 1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선조 때, 도운수 권율이 그 부산과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그 죽도, 섬, 뭐 이런 데에 밀파한 우리 측 간첩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피고, 돌아와서 이제 그 보고를 올리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스파이들이 그 외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외인이 했던 말을 옮긴 거예요. 그 외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항복한 외인이 그 숫자가 이미 1만 명이 이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외인들이 지금 조선의 항복한 외인의 숫자는 얼마라고 알고 있느냐, 얼마야 되냐 하니까 우리 측에서 다른 곳에 나눠둔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우병사, 경상 우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상 우병사가 거느린 수가 거의 1,000명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경상의 우병사만 거느리는 숫자가 1,000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인과 우리나라의 그 병사가 이거 이야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린 내용이 실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것만 해도 1만이다. 그래서 걱정이 아주 많다. 1만 명이 투항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 있는 모든 용병술과 정보들이 다 일러 바쳤을 텐데 우리가 이제 걱정이 많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또 선조실록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투항한 외병들을 북쪽 변방에 5,000명, 5,000명, 6,000명을 글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에 두었다. 뭐 이런 또 기사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많은 그 외병들이 투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투항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여기에서 남아서 귀화해서 또 많은 그 외인들이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충선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좌선봉장이었죠. 3,000명을 인수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쳐들어왔던 김충선, 이제 우리 조선에서 이제 이름을 주어서 김충선이 된 거죠. 그 김충선이 이 조선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병들도 함께 투항을 했던 인물이죠. 그 인물도 이제 투항을 했고 여기에 살아서 이제 김충선이라는 인물도 외병과 함께 조선군의 장수가 돼서 활약을 하게 되죠. 숫자도 상당히 엄청나고 지금도 우록김 씨 그리고 사성 김해김 씨라는 이런 본관을 형성해가지고 지금도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선 전기 그리고 임진왜란 때 많은 투항한 외인들 그리고 조선 초에 특히 고려 귀화한 이런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우리 땅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조선 후기에는 이제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 경계선이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표류해서 넘어와서 살았던 이 수 빼놓고 이렇게 정책적이나 또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나 이렇게 많은 수가 들어와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서는 별로 없고요. 유구국이나 이렇게 청나라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몇이 들어와서 뭐는 귀환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상고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많은 이러한 우리와 다른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함께 공존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